인생 후반전, 이제는 나만의 리듬으로 걸을 때일까요? 하루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어요. 워킹맘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아이들, 남편, 집안일을 돌보고 이제 직장에서 물러난 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떠난 집, 더는 누구에게도 성과를 증명할 필요 없는 시간 속에서 이제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난주 시장에서 장 봐오는 길에 느리게 걷는 노인을 보고 나도 저렇게 걸어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죠. 억지로 나를 채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삶. 나만의 리듬이란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내 호흡에 맞춰 걷는 거예요. 퇴직 후 집에서 잠시 멈췄을 때 늘 바빴던 내가 왜 이렇게 숨가빴던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텅 빈 집에서 창밖을 보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라고 중얼거렸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삶의 깊이를 중시했어요.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시간의 본질을 돌아보라 했죠. 그동안 저는 속도에 치여 나를 잃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걸어볼까 했어요.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나를 찾아 걸어보려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바삐 살았어요. 워킹맘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이 잠들면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 밤을 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움직였고 하루는 늘 해야 할 일로 꽉 찼어요.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그게 필요하다 믿었어요. 쉬면 뒤처질 거야 라는 불안에 쉴 틈도 없었죠. 회사에서 늦게까지 자료 정리하고 집에 오면 새벽이었어요. 그 피로가 당연하다 여겼죠. 퇴직 후 한오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늘 분주했던 주방은 텅 비었고 손에 쥔 차가운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장자는 사람은 쓸데없이 스스로를 괴롭힌다 했어요. 그는 욕심과 속도가 우리를 묶는다고 봤죠. 저는 속도에 치여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퇴직 후 동창회에서 이제 뭐해? 란 질문에 그냥 살아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제빈 마음을 드러냈죠. 텅 빈 아이방을 보니 내가 뭘 잃었지? 란 생각이 들었어요. 틱나타는 지금 여기에 머물라 했어요.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숨을 고르며 현재를 느끼라고 했죠. 퇴직 후 한가한 오후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늘 앞만 보고 달렸던 제가 잠시 멈췄어요. 나만의 리듬을 잃은 삶은 깊이를 잃은 삶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측정된다 했어요. 이 말은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해요. 그는 로마의 화려한 시대에 살며 사람들이 시간에 쫓겨 깊이 없이 길게만 살려 한다고 봤죠. 길이는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예요. 하지만 깊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의미로 채우느냐죠. 퇴직 후 집에서 창밖을 보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바빠서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할 일 없이 늘어졌죠. 세네카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바쁜 날들 속에서도 멈춰서 나를 돌아보라 했죠. 저는 그동안 속도에 치여 길이만 늘렸어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멍하니 앉아있으니 그 느린 시간이 마음을 채웠어요. 퇴직 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아이들 키우던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며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썼던 글이 있었죠. 세네카는 시간을 아껴 자신에게 돌려주라 했어요. 그는 외부 요구의 시간을 뺏기지 않고 내면을 채우는 데 써야 한다고 했죠. 그는 죽음을 준비하듯 삶을 준비하라며 매 순간의 깊이를 찾으라고 했어요. 창가에서 하늘을 보며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했어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걸어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 했더니 그 단순한 대화가 마음을 채웠죠. 깊이란 나를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장자의 무의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이에요. 처음엔 게으름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나를 억지로 채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예요. 장자는 바람처럼 가볍게 살며 자신만의 질서를 찾으라고 했죠. 뒷마당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을 보니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멈추면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이 나를 깨웠죠. 아침에 오래된 턴테이블에 레코드를 올렸어요. 결혼 전 좋아하던 음악이 흘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장자는 가벼운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 했죠. 그는 쓸모없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고 했어요. 퇴근길에 동네 빵집에서 빵 하나 사서 급할 이유 없이 그 순간을 즐겼어요. 창가에서 뜨개질을 시작하니 손끝으로 실을 감으며 마음이 차분해졌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단순함이 나를 채웠죠. 노자는 무의로 행하되 이루지 못함이 없다 했어요. 그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삶이 완성된다고 했죠. 중년에 접어들며 더 많은 성취를 쌓기보다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는 상선약수라며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 삶을 살라 했어요. 창밖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나의 리듬이구나 느꼈어요. 나만의 리듬은 어떻게 찾을까요? 첫째, 하루 10분 쉼의 시간. 폰 끄고 창밖 바람소리 들었어요. 불안이 여유로 바뀌었죠. 둘째, 주 1회 느린 독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읽으며 나를 만났어요. 셋째, 필요 없는 습관 버리기. 매일 뉴스 확인하던 걸 멈췄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죠. 라디오 켜고 음악 들으며 몸이 느슨해졌어요. 장자는 자연의 리듬을 따르라 했어요. 이웃과 차 한잔 나누며 요즘 어때? 물었더니 천천히 사는 게 좋아란 답이 나와 조화를 배웠죠. 오래된 뜨개질 바늘 꺼내 실을 감으니 그 단순함이 나를 채웠어요. 동네 공원에서 느리게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그 고요함이 나를 살렸죠. 남편에게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했어요. 그 용기가 나를 살렸죠.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는 진정한 알미 내면에서 온다고 했죠. 그는 우리가 외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를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만의 리듬은 내 호흡에 맞춘 걸음이에요. 천천히 걸으며 삶을 되찾았어요. 인생 후반전,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요. 라디오 소리 들으며 깨달았죠.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내 걸음으로 걸어도 괜찮아요. 창밖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니 이게 나만의 리듬이구나 했어요. 빠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 호흡에 맞춘 걸음이 나를 살렸죠. 동네 공원에서 느리게 걸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그 순간이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장자는 무의자연을 말했어요. 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 했죠.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억지로 채우지 않는 자유로움이에요. 이웃과 나눈 차 한 잔이 하루를 따뜻하게 했어요. 그 단순함이 나만의 리듬이었어요. 노자는 상선약수라 했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다투지 않는다고 했죠. 중년에 접어들며 경쟁 대신 겸허함으로 삶을 채우고 싶었어요. 꽃 한 송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작은 기쁨이 삶의 의미였죠. 집 앞 골목에서 느리게 걸으며 바람을 느꼈어요. 늘 바빴던 내가 멈춰 바람을 느낀 순간 나만의 리듬이 시작됐어요. 세네카는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라 했죠. 그는 바쁜 삶 속에서도 깊이를 찾으라고 했어요. 오래된 레코드를 들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했어요. 그 가벼움이 나를 자유롭게 했죠. 남편에게 오늘은 배달시켜 먹자 했어요. 그 선택이 나를 살렸어요. 창가에서 뜨개질하며 이게 나야 했어요. 그 평온함이 나를 채웠죠.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에 담는가이다. 창밖 보며 내가 뭘 좋아하지?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당신을 살려줄 거예요. 당신의 리듬은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사색의 등불이 함께 걸을게요.